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부터 시작한 역학적 에너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겹도록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문제는 잘 못 풀까요? 직접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는 것과 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는 뭐 금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은 없거든요. 처음엔 쉬운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혹시 지금 어려워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직접 풀고 있으니 분명 실력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이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운동에너지 공식 어떻게 썼나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여기서 m은 뭐였죠? m은 물체의 질량이 됐었습니다. 제 질량의 단위는 뭘 썼나요?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자, 그리고 v는 뭐였어요? v는 속력이죠. 빠르기가 됩니다. 이 빠르기의 단위는 뭘 썼었나요? 기본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혹은 그냥 운동에너지 E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기도 하는데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잠재적인 에너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영어로는 potential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이 potential 에너지, 위치 에너지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mgh라고 얘기했었고요. 교과서에는 9.8 mh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9.8 값이 중력 가속도 g 값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9.8mh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mgh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m은 얘기했었고요. 질량이라고요. h는 뭐가 될까요? h는 높이가 됩니다. 그냥 높이가 아니라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어요.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높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준면이 어딘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단위는 뭘 쓰죠? 기본적으로 길이의 단위,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윤학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자윤학과는 뭐였나요? 자윤학과는 물체가 떨어지는 건데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물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어떻게 빨라지냐면 1초에 9.8m/s씩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우리 얘기했었던 9.8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m/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윤학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에너지가 얼마 될까요? 처음 운동에너지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가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을 자윤학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스카이다이빙 하는 경우 있죠. 자, 그림은 자연학화하는 물체의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해서 찍어 놓은 사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이 낙하하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겠네요. 자, 조건도 있네요. 단 공개의 정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공개의 정을 무시한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거 빼놓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출제할 때는 꼭 이렇게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1번,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돼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높이 h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두 번째, 낙하하는 동안 물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닿는 순간 최대가 된다 되어 있는데 지면에 닿는 순간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버렸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기준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됐으니까 더 이상 잠재적인 에너지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물체를 떨어뜨리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물체를 떨어뜨리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아니라 0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5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5번,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림은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 거리 간격으로 나타낸 거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봤던 건 이거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하는 거리가 짧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것은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일정 거리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m 높이에서 쭉 떨어졌는데 지금 간격은 5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려놓고 있네요. 자,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A에서 D 구간 중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가장 큰 구간을 쓰고 그 가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낙하하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가장 큰 구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차가 큰 것을 보면 되겠죠. 큰 구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높이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치 에너지의 차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A 구간이나 B 구간이나 C 구간이나 D 구간이나 지금 이 간격이 전부 다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가장 큰 구간이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문제가.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일정하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가닥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높이 차이가 같으므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도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낙하 세 번째입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 10kg짜리 물체가 자연낙하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자연낙하로 운동한다고 얘기했었죠? 자연낙하 운동하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0.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물체가 2m인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서는 원래 처음 역학적 에너지 있었죠? 자, 이 값이 지금 높이 2m일 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양과 같아야지 됩니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 같이 해볼까요? 9.8mh라고 했죠?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높이 10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면 98 되겠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은 980 줄이 되는 거죠. 이게 최초의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운동 에너지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높이 2m일 때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은 나머지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높이 2 요 값, 그리고 플러스 x, 이 x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98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19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값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980에서 지금 나중 위치 에너지가 된 19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80 마이너스 196 하시면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건 운동 에너지 값은 784 줄이 되는 거죠. 단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뉴턴은 힘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줄이라고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밑에 2번입니다. A에서 B로 나가는 과정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 B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리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 B는 1대1이 되는 거죠.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할 게 아니에요. 왜요?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대1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자 운동은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운동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진자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은 진자의 최고점 A에서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고 제일 크고 운동 에너지는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점 얘기 나오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 그림 보면 이 지점이 되죠. 이 지점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지점이 됩니다. 반대편 보시면은 높이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 운동하게 될 때에는 이 지점에서는 똑같이 80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겠고요. 높이도 갖게 됩니다. 자, 이 최고점 A에서 위치 에너지가 80이라고 되어 있고요.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40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8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0줄만큼 있답니다. 나머지 값을 더해야지 원래 값인 80과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위치 에너지는 40이 돼야 되겠죠. 진자 운동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진자가 A점에서 C점을 왕복 운동하는 모습이죠.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때 B점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2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B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A점은 위치 에너지가 120 되어 있고요.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5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운동 에너지 우선 있습니다. 여기선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120이었잖아요. 그런데 B 지점에서 지금 위치 에너지가 50이 있었고요. 나머지가 뭐란 얘기예요? 이 나머지 X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이건 70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없다면서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120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120줄은요. 기준점이 요면이 아닙니다. 요면이 아니고요. 지금 바닥면의 기준으로 120줄이 되어 있죠. 그러니 요 면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와
지표면에서의 또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120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지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면에서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쭉 이 지점은 전부 다 50줄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부분을 뺀다고 합시다. 이 50줄을 빼게 되면은 이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70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70줄.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얼마요? 70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조건을 A 지점이 지표면에서부터의 위치 에너지 120줄을 줬기 때문에 같은 과정으로 풀어도 똑같은 값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은 높이 h인 지점 A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장난감이 공면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질문이 있어요. C 지점에서의 장난감의 속력이 2배가 되기 위해선 A점의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될 겁니다.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이 값이 지금 2배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2배가 된다라고 합시다. 2분의 1 m 2v의 제곱이 되면은 이건 2v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값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값의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도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높이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이가 4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값은 4h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 운동 두 번째입니다. 그림은 수레가 공면을 따라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A에서 D 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찰을 무시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가장 큰 지점이 없고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A, B, C, D 이거 좀 분석해 볼까요? 자, A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 제일 높으니까요, 최대인 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닥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와 D는 실은 높이가 같잖아요. 거의 같다고 합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같다 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같은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같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같다. 자,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은 속력도 같아야 되죠. 속력도 같다.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건 알고요.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큰 거 아는데 내려가다 올라갈 때 높이가 같은 이 두 개의 지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 같겠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 나머지 운동 에너지 값도 같게 되겠다.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수레의 질량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속력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직 위로 던지는 경우입니다. 연직 위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위로 던지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림은 연직 위로 던지는 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드니까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요 점과 점 사이에 요 간격은 그냥 간격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속력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맞죠? 그만큼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것도 맞죠? 5번 공이 올라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것도 맞죠? 5번 최고점에서의 공은 순간적으로 정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옥상에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예요. 질량 2kg의 물체를 20m/s의 속력으로 위로 던집니다. 보통 여기서 자유낙하 시켰잖아요. 근데 위로 던지고 있어요. 자, 이때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래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요. 자유낙하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 집어던지는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위에서 떨어뜨릴 때에는 중력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위치 에너지, 그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리고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던질 때에는 위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것만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기준면이 다릅니다. 지표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건물 옥상에서 위로 던지게 되는 거죠. 건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좀 위험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공이 최고점을 지난 후 낙하하다가 A점을 지날 때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A점에서의 속력입니다. 처음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쭉 올라갔다 여기가 최고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여기 오게 되죠. 이때 지금 높이가 같잖아요. 그죠? 높이가 같아요. 위치 에너지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죠? 자,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는 지금 처음에 20m/s 때문에 생긴 거고요.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똑같이 20m/s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이 문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처음에 20m/s로 던집니다.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요.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증가해서 원래 던진 속력 20m/s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밑에 문제 보죠.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20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죠? 플러스 위치 에너지 값은 9.8mH로 하면 9.8 곱하기 질량 2 높이 10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 되니까 이거는 400 플러스 9.8 곱하기 10 하면 98 되죠. 98 곱하기 2 되니까 이 값은 400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6. 이 숫자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90 곱하기 2는. 그래서 이 값은 596 줄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밑에서도 똑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좀 후련하신가요? 아니면 좀 찜찜하신가요?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찜찜하겠죠.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일과 에너지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해왔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내용들 점검해 보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그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둔 상태에서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전기 에너지 등장하게 되죠. 오메 법칙 여러분들 끝나면은 잠깐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